자, 이번 수업 시간은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항목이 무엇을 배웠냐면, 여기 지금 회사 등록해서 여러분 3000번으로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안 됐어요? 네, 반응이 없어. 그 다음에 환경 설정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처음에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셨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에 들어가서 백데이터 설치 끝났고, 그 다음에 사용자 로그인 화면 지나서 지금 회사 등록하고 환경 설정까지 끝난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등록이 되었으니 여기 11기부터 시작을 했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거래처 등록도 해놓고 등등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수용자도 등록하고 우리 회계 담당자니까 그다음에 계정 과목이라든지 정유 등록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다 직접 해보기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내리고 화면 우리 만들었던 3000번 3일 패션 여기 들어가셔서요. 화면 띄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4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이 회계 프로그램 안에다가 내용들을 입력하면서 실기로 해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교재 읽어보실 때 이해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직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정보관리 밑에 세 번째 거예요. 회사 등록 밑에 거래처 등록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어라, 다 돼 있네. 여러분 거는 다 안 돼 있죠? 입력돼 있어요? 입력돼 있으시면서 에이씨, 잠깐만요. 되나 보고. 잠깐 할 수 없다. 자, 잠깐 이거 멈춰 놓고요. 자, 3000번 지금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 회사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자, 회사 등록 클릭해서요. 회사 등록 클릭하셨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폴더에서 3000번 없앴는데 지금 남아있어. 잠깐만요. 다시 불러오면 있을려나? 자, 봐요. 3000번 지웠는데 일단 3000번 여러분 나타나나요? 다 있죠? 3000번 없으신 분 손. 그럼 정식씨는 그거 지금 입력해야지 돼요. 입력하는 거 제가 순서대로 알려 주실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고요. 자, 우선 정식씨는요 어디 걸 입력하느냐면 교재 138페이지 보세요. 13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있고 수익 내용 회사 등록이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3일 그 패션에 회사 등록 정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 주어진 거 있죠. 걔를 보고 화면 회사 등록에서 3000번에 코드 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들 오른쪽에다가 쭉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오케이? 추가 사항에다가 이메일 주소까지 넣으셔야 돼요. 한번 지금 이렇게 입력해서 해보세요. 우리가 은비씨가 거기 입력한 거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가 입력하시고 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그 회사 등록에 대한 자료가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를 눌러서 여기 거래처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 등록 클릭해 보시면 거래처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거래처 등록은요, 교재 1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3일 패션에 대한 거래처 등록을 수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입력하는 거 천천히 입력할 테니까 먼저 한번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회사 코드 번호는 1 클릭 한번 옆에 하고 다시 1001. 그 다음에 주식회사 코디나라, 주 코디나라. 사업자 등록번호 0번.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01 81 74 857. 대표자는 김행복.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 의미. 여기 보이시는 전체 매출, 매입,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지금 이 코디나라는 거래처가 매출 거래처인지 매입 거래처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매출 거래처로 등록하게 되면 매입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는 되지 않겠죠. 반대로 매입 거래처로 등록해 놓으면 매출 거래처로 거래가 등록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육 목적상 거래처가 많지 않으니까 얘를 전체 매입도 거래할 수 있고 매출도 거래할 수 있고 전체로 보편적으로 등록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격시험에서요, 여기 매출 거래처로 또는 매입 거래처로 등록하라 하면 매출이나 매입을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 아무 말 없으면 뭘로 등록한다? 그냥 전체로 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구분을 다 전체로 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체를 클릭하시면 돼요. 거기 교재 143페이지에 위에 보시게 되면 다음을 참고하여 3일 패션의 거래처 등록 수행하시오. 우선 일반 거래처 구분 전체로 되어 있죠. 바로 이 전체 요거 누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거니까 여기 코드 번호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해 가지고 오른쪽 거 항목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는 최대한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자 성명 김행복까지는 입력을 했고요. 거기 업태 종목 나와 있죠. 업태 종목은 여기다가 4번에다가 도, 소, 매 입력하시고요. 종목은 의류. 자, 우편번호는 자격시험 볼 때는 우편번호 필요 없다 그러면 주소를 그냥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는 우편번호까지가 나와 있어야지 나중에 회사에 대해서 라벨링 작업에서는 출력할 때 우편번호까지 나와야지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편번호 옆에요,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주소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서울시 종로구 시군구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서울시 종로구. 그 다음에 해화로 한 칸 띄고요. 11번지. 그러면 주소가 첫 번째 거 이렇게 조회가 되죠? 예, 그냥 적용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자료가 뭐 있나 봤더니 이메일 주소가 있네요. 이메일 주소는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송해 전송해서 보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거기 이메일 번호가 여기 없죠? 다음 페이지 추가해 보면은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 나와 있죠? 거기다가 거기 코디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 거래처 이메일 주소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옆에 클릭해 보시게 되면 bill36524.com 이렇게. 그럼 첫 번째 거 다 등록해 보셨죠? 어려워요? 해볼만 하죠? 저기 포기할 사람? 역시 FAT 1급은 너무 어려워, 실기는 하는 게 아니야, 포기하실 분 아니라면 거기 밑에서부터 다 입력하지는 마시고요. 3001번까지만 천천히 입력해 보세요. 3001번 1002번 입력하시고요. 주 데일리룩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481240117.
그다음에 나광원, 그다음에 업태 종목은 두소매, 그다음에 의류, 주소는 서울시 중구, 그다음에 세무란로 24 적용.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하다가 안 되시는 분 손? 잘 모르시겠는 분? 혹시 여러분들과 입력하다가 이메일 주소 까먹지 않았는지 하나씩 잘 체크해 보세요. 이따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거래처에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메일 발송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한번 거기 이메일 주소들 들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입력 다 끝나셨죠? 자, 입력 아직 다 안 되신 분 없죠? 자, 입력하셨으니까 입력한 자료에 대한 거 아까 거래처가 입력이 다 됐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를 보거나 내용 보고 입력만 하는 게 끝이면 안 돼요. 얘가 입력 거래처를 갖다가 입력할 때 왜 이런 거래처를 입력했는지, 이 거래처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왜 그런 그 자료들을 입력했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고 실무에서 이런 거 그래서 입력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자기 시험에서 뭐 자격증 딴다고 무조건 따라서 입력만 하면 여기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거래처들은 이 회사가 지금 여기 회계연도가 무려 지금 6기예요. 그죠? 6기라고 얘기하면 5년 이상은 좀 여기 설립이 됐었던 것인데 이 회계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아직 등록이 안 됐었어요. 왜? 회계 프로그램 처음 사용하니까. 그래서 거래처들을 다 등록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에서는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전송해 주어야 되는데 전송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대표자 성명이에요. 대표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전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라 했었고, 또 하나 여기 거기 거래처에 지금 눌러서 이메일 주소들 빠지지 않은지 확인하라 했었죠. 저처럼 이렇게 빠져 있으면 있다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데일리, 물론 여러분들은 실수를 안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검토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 보시겠습니다. 저기 금융거래처의 시작번호는요 98,000번부터 시작이 돼요. 일반거래처는 97,999번까지 일반거래처에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금융거래처는 코드번호 자체가 98,000번대부터란 말이죠. 그러면 98,000번대를 여기다 일반거래처에다가 잘못해서 입력하려면 입력이 안 돼요. 반대로 일반거래처를 입력하는데 금융거래처에다가 거기 98,000번 이하의 번호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입력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은행 거래에서요 계좌번호 하이픈 다 넣어서 입력해 주라 했었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가로쳐 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당좌라고 보통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화면이 계속 뜰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계좌번호 나온 다음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아니면 일반이기도 하고, 옆에서 교재에서 문제 예금 종류, 당좌예금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코드를 클릭하게 되면 요 맨 밑에 예금의 종류에서 0번은 보통예금, 1번은 당좌예금, 그 다음에 2번은 뭐 기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밑에서 코드를 보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한카드, 근데 은행에서 아까 여러분 기능모음 눌러가지고 은행 등록을 이렇게 하셨었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외부적으로 금융기관 거래처를 등록할 때 등록된 거래처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은행 등록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은행을 구분해서 사용할 때 필요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코드를 부여해서 은행을 갖다가 입력을 해 놓은 거랍니다. 얘 이제 사용되는 경우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을 등록하는데도, 거래처를 등록하는데도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 기억이 더 오래 가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업무 볼 때도 기억이 날 테고요. 그 다음에 카드 거래처. 카드 거래처는 별반 다른 게 없기는 한데요. 여기 지금 첫 번째 CT카드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계좌번호, 여기 뭐죠? 카드 번호가 몇 자리로 되어 있어요? 총 16자리로 되어 있죠. 즉 이 뜻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매입, 즉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제시한다면 그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뭐죠? 거기 카드번호 구성된 자릿수가 다 16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매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해요? 내가 돈 받을 때 사용해요? 돈 지불할 때 사용해요? 지불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CT카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에 업무를 볼 때 돈을 쓸 일이 있다면 이 카드로 결제할 때는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부분은 국민카드사가 했고 가맹점번호, 이거는 가맹점번호고 매출이라 그래요. 얘는 뭘 뜻하느냐 하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지금 카드를 결제하는 거래처거나 또 개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네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다 동일한 거예요? 카드사가 다 다를까요? 거의 다 다르겠죠. 근데 그걸 일일이 어느 카드사에다가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받고 일일이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카드사라고 하는 카드사가 가맹을 하게 되면 이 국민카드사에서 여기 지금 등록해 놓은 가맹점 번호 아래에 있는 지정된 통장 계좌가 있겠죠. 거기다가 매출된 금액을 수수료 띄고 다 입금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맹점 번호는요, 이렇게 매입처럼 카드 번호가 16자리가 아니라 일렬 번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길게 들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카드 번호, 가맹점 번호는 보통 대여섯 자리로 되어 있는 게 보편적이에요. 여하튼 간에 얘는 매출이라는 거, 즉 여러분이 카드사에 대해서 여기 카드 번호만 보고서도 매출이다 매입이다 금방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이런 카드사나 금융 우리 거래처들 있잖아요. 가능한 한 그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어서 코디나라 정보를 많이 입력해 놓게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업무를 보다가 거래처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연락하고 등등할 때 여기 찾아보면 금방 있으니까 찾아보고 연락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실무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거래처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뭐 영업 매출과 관련됐으면 영업부에다가 매입과 관련돼 있으면 구매부에다가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되게 번거롭고 번잡해요. 근데 회계 담당 부서들은 회계 담당 부서하고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듣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기 기본 사항이 됐던 추가 사항이 됐던 거래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 놓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처까지는 등록해 봤어요. 자, 여기 거래처 등록할 때까지 궁금한 거나 또 질문할 거 사항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실기와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실기로 입력한 내용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이 실무 업무에서 자격시험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지라 교재는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더군다나 여러분은 지금 이 실기 처음 사용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교재는 빠지지 말고 아마 읽는 데에도 이해하는 거 금방금방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업무용 수용차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말이죠,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래도 저기 회사 업무용 차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몇 대는 최소한 있다 보니까 이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등록해 놓을까? 회사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떤 관련된 비용으로 금액이 많이 지출되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차별로 다 등록을 해 놓고 비용이 나갈 때마다 거기 비용을 등록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배우지 않으면 당연히 입력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146페이지에 필요 지식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행 내용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설명하면서 따라서 한번 천천히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전체 화면 클릭하시고요. 교재는 147페이지에 수행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업무용 수용차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 근데 수행 내용 1번에 보니까요, 업무용 수용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고정자산, 즉 업무용 수용차는 우리가 배운 기존 과목으로 차량운반구죠. 회사에는 고정자산으로 얘를 등록을 먼저 해놔야지 업무용 수용차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을 먼저 등록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론 설명해 드릴 때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는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합쳐진 용어를 고정자산으로 불러요 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위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이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예, 클릭해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 고정자산 개정 과목이 뭔가요? 물어보래요. 근데 거기 개정 과목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재 차량 운반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조회하셔서 차량 운반구를 하시면 되는데 차량 운반구 선택하시고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코드번호 몇 번으로 등록할까요? 물어보고 있죠. 코드번호 자 봐요. 여기 교재에서는 2001번으로 등록하라 그랬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말도 코드번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1번 누르고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2001번으로 등록해달라고 했고요. 거기 자산명은 승용이라고 등록해달래요. 승용 2461 취득일 2020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900만원 12월 31일날 취득을 했으니까 사용하면서 아직 감가상각을 한 번도 안 했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여기 10번에 보시게 되면 내용연수 빨갛게 돼 있죠. 거기다가 5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경비 구분. 지금 이 승용차는 판관비로 좀 저기 영업부에서 사용할 건가 봐요. 우리 회사 관련돼서 관리부에서 800번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각방법 보세요. 상각방법 지금 정률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번호 오른쪽에 나와 있는 9번 보세요. 9번에 보시게 되면 삼각방법 되어 있는데 거기 0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보시면 맨 밑에 메시지 창에 정률법은 0번으로 하시고요. 정액법은 1번으로 하셔야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삼각방법이 정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고정자산에다가 이 차량 운반구를 등록해 봤어요. 자, 요거 진도 또 나가기 전에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자격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이론시험에서 우리가 배웠던 감가상각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감가상각을 바로 까먹었어. 그래서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몰라. 그럼 여기 와서 잽싸게 등록해보고 이 자료를 보고 계산하면 되겠죠. 까먹었으면. 그죠? 여러분 감가상각하는 방법들 많이 까먹어요. 그럼 여기 와서 싹 한번 해보고서는 지우고 가서 답 쓰시면 돼요. 틀리는 것보단 낫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물론 정액법도 정률법도 다 있는 거 방법 아시죠? 그대로 넣고서 여기서 활용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여기 나와 있어요. 1년치 거예요. 근데 월할 생각하려면 여기다가 12분의 몇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계산기 누를 바에 이걸로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행 내용 2번.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업무용 수용차를 등록하는 거예요. 자, 이 고정자산으로 등록해놨던 수용차 중에서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되는 거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드번호로 등록해달라 그러죠. 코드번호는 101번으로 나와 있으니까 101번. 그 다음에 이 차량 번호는 64호에 그 다음에 2461번. 차종은 아반떼라고 되어 있고요. 아반떼. 명의는 회사.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명의 구분에 회사라고 이렇게 쓴 것은 회사가 소유, 취득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렌트도 있고 리스도 있고 직원 차량도 있고 타인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항목들을 알고서 문제에서 바꿔서 나올 수 있죠. 리스했다. 요즘 근데 회사에서 실제로 차량 운반구나 많은 그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렌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렌트는 뭐고 리스는 뭐고 용어들 구분할 줄도 모르시죠?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하나둘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배우시게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회사라고 주어져 있으니 회사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 누르시고요.
자, 그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2번에 고정자산 코드는 몇 번으로 등록된 거예요? 물어보고 있죠. 얘는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까? 물음표를 눌러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고정자산에서 등록했던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확인 누르십니다. 그러면 기본 아까 입력했던 자료들은 주르륵 등록이 될 것이고요. 추가로 주어진 자료가 뭐가 있어요? 거기 기초 주행거리라고 나와 있죠. 기초 주행거리 8번에다가 200km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그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한 기간이 나와 있죠. 그 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업무용 수용차 등록하면서 이렇게 기초 주행 누적 거리를 입력하거나 여기 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되어 있고 보험 기간도 처리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왜 입력하는지 몰라. 근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으셔서 세무 1급까지 배우시게 되면 그때서야 이게 왜 이렇게 입력이 됐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입력하고 보험기간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했죠. 그죠? 이 업무용 수용차를 등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차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 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주유비 같은 거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차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건 그런 것들이지만, 그 다음에 뭐 타이어 같은 거 교체할 때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엔진 오일 교체할 때도 필요할 게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관리하는 거는 이따 문제 나올 때 얘를 등록해서 걔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력 다 끝났으니까요. 지금 진도 나간 페이지에 대해서는 시간 내서 꼼꼼하게 다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업무용 수용차도 등록을 해봤고요. 그 내용의 설명이 148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입력했던 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시면 계정 과목하고 적요 등록을 해달래요. 자, 다시 전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진도가 나가고 있는 파트는 기초 정보와 관련돼서 회사 등록도 해봤고 환경 설정도 했고 거래처 등록, 업무용 수용차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갖다가 우리가 등록하고 또 보게 될 텐데, 이 계정 과목하고 적요 등록은요, 회계 담당자이니 여기는 지금 상용화된 프로그램이고 우리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든지 사용하고 싶은 계정 과목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도 적요 등록도 사용할 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수행 내용이요, 1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계정 과목 등록 및 적요 등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 적요 등록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산 계정 과목 우선 전체적으로 볼까요? 전체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기타, 제조, 도구, 분양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자산 계정 여기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자산은 뭐하고 뭘로 나눠져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유동자산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유동자산은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클릭해 보세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죠. 근데 이 순서를 보니까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순서로 나와 있죠. 여러분이 암기했던 그 기존 과목들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마 계속 사용할수록 많이 느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밑에 부채, 자본. 자, 부채에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도 클릭해 보세요. 자본도 여러분이 암기했던 기존 과목대로 순서대로 쭉 나와 있죠. 그죠?
순서가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기 계정 코드들 거래처 할 거 없이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한글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계정 코드 번호를 인식해요. 그래서 자산 계정들은요 주로 100번대예요. 그 다음에 부채는요 주로 200번대예요. 자본 계정은요 주로 300번대예요. 그 다음에 매출 계정이요, 매출 계정은 주로 400번대 계정이고요. 매출원가 이는 450번대 번호예요. 매출액은 400번대,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400번대 중에서도 450번 이유. 판관비는요 클릭해보시면 800번대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용 계정 현재로서는 FAT 1급에서는 800번대가 판관비 계정이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조 한번 눌러보세요. 제조를 눌러보시면 제조원가 500번대로 되어 있죠. 얘는 TAT 2급 배울 때 그때는 500번대인가 800번대인가를 구분해서 사용할 거예요. 근데 FAT 1급에서는 일단 800번대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다른 번호 여기 도급이라든지 분양, 여기는 도급도 눌러보세요. 얘는 600번대, 분양은요 700번대. 여러분들은 FAT 1급에서는 절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글로 계정 과목이 똑같더라도 그 코드 번호가 다른 걸 사용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눌러보세요. 기타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영업 외 수익, 영업의 비용 900번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코드 번호들의 번호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먼저 한번 판단을 해 두시라는 얘기죠. 자, 이제 한번 대충 봤으니까 거기 교재 150페이지에 있는 수익 내용을 하나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협회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 및 적용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세요. 이렇게 있어요. 코드 번호가 852번이로 되어 있네요. 코드 번호 800이면 제가 판관비라 그랬죠. 그래서 판관비 클릭하셔서 여기 밑에 클릭하게 되면 옆에 있는 계정 과목이 800번대부터 쭉 나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마우스로 쭉 내려서 852번 찾아보세요. 852번을 보니까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회사에서 사용하고 싶은 계정 과목이 있으면 해당되는 비용에다가 클릭해서 얘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뭐라고 입력하라 그랬어요? 협회비.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에다가요, 자 보시죠, 여기다가 협회비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띵. 경비 코드는 몇 번으로 하래요? 4번. 여기 나와 있는 4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 협회비라는 계정 과목 사용할 거죠. 동그라미 띵 하시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현금 적요, 대체 적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계정이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되어 있는 계정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라고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거기에다가 현금 적요 여기 몇 번으로 해달래요? 여기 01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1이라고 치면 돼요. 1 하고 엔터. 그럼 지가 01로 되고요. 거기다가 뭐라고 입력하라고 했어요? 협회비, 현금 지급,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협회비, 현금 지급. 그 다음에 대체적요에다가는요, 대체적요에다가는 똑같이 1번 해주시고요. 협회비 미지급, 협회비 미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수익 내용 1번에서 지금 설명했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다 끝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적요 내용, 이걸 왜 기록하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협회비라는 계정 과목을 회사에서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적요 내용은요, 적요 내용은 우리는 보통 회계상의 거래를 우리 차변, 대변, 계정 과목만 써서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정 과목만 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회계 거래가 일어났었는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메모란에다가
그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입력을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적용에 시험 점수에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자기 시험 볼 때는. 근데 실무에서는 이 비고란에다가 그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아. 특히 초보들은.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새로운 신참이 이걸 기록하려면 애를 먹겠죠. 그런데 좀 고참이 먼저 전임자가 회사에서 벌어지는 거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적요에다가 등록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적요에서 FE, 조회키를 누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 어떤 거 선택하면 바로 그게 적요가 등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그 적요 내용들은 통일성이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걸 등록해 놓지 않으면 이 사람 쓸 때 다르고 저 사람 쓸 때 다르고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적요 내용을 고참들이 또 회사 거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거래가 우리 회사에서 잘 일어나는 거래라고 한다면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매번 타이핑하지 않더라도 코드 번호만 F2 눌러서 선택하면 되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요들을 등록해 놓는 거예요. 현금 적요라는 뜻은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갈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적요라는 뜻이고요. 대치 적요는 현금 거래와 상관없이 현금 거래가 아닌 경우에 적요 쓸 필요가 있을 때 쓰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 수행 두 번째 거는요. 지금 138번이면 지금 자산 계정이거든요. 전도금 계정 과목을 소액 현금으로 계정을 수정해 달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산 계정에서 138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138번 빨간색으로 전도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계정을 뭘로 바꿔주래요? 소액 현금으로 바꿔주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다 클릭해서 소액 현금 바꾸려고 했더만 키가 안 먹어. 또 내 컴퓨터만 이상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계정 과목 중에서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회계 프로그램은 회계 부서, 즉 상품 도소매업하는 회사나 제조업만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도급이라든지 분양업체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여러 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600번 때 700번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도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갛게 지금 나와 있는 계정 과목들은 가능하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이고 특별하게 일 없으면 저기 바꾸지 말고 그냥 사용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빨간색으로 된 걸 사용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저기 은비씨가 시험 문제 이게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대요. 근데 이거 고치는 방법을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고쳐지지? 아무리 눌러도 까딱도 안 해. 근데 얘는 단축키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F1 키예요. 컨트롤하고 F1 키 잠깐 눌렀다가 띈 다음에 키를 갖다가 소액 현금으로 바꿔보세요. 소액 현금이라면 입력이 되죠. 즉 활성화 시키는 키를 까먹게 되면 이건 알아도 틀리게 되겠죠. 수정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소액 현금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빨간 키 사용하는 방법, 컨트롤 F1 키를 사용한다. 걔는요, 거기 151페이지에 수행 내용 2번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꼭 읽어보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라는데 진짜 반은 안 읽어보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하기야 시험 보러 갔을 때만 기억하면 되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행 내용 세 번째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것도,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거 수정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적요 내용 등록하는 것도 해봤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에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관리 항목을 추가 설정을 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용할 계정 과목이 또 보니까 얘도 800번대죠. 800번대는 판관비 계정이에요. 판관비 클릭하시고요. 계정 과목 821번 찾아가 보니까 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자, 보험료 찾으셨으면 자, 여기 화면에서요. 그 옆에 위쪽으로 가보세요. 여기 관리 항목이라고 쓴 거 보이시죠? 그죠? 관리 항목 거기를 클릭하세요. 관리 항목을 클릭하시고 이 보험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차와 관련돼서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관리 항목으로 등록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가게 되면 그 아까 등록해 놓은 업무용 승용차 그 화면이 뜨게끔 만들어 주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F2를 누르세요. F2를 누르면 관리 항목에서 해당되는 거 이게 번호들이 쭉 나와 있죠. 거기 맨 밑에 32번에 보세요. 32번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개인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X표가 아니라 사용하겠다고 동그라미로 표시해주면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옆에 관리 항목 표시에 업무용 승용차가 등록됐다고 나오죠. 봤어요? 자, 근데 이 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해달래요? 822번에 차량 유지비도 있네요. 차량 유지비도 똑같은 방법으로 F2 눌러서 맨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동그라미 선택해 주시게 되면 얘도 업무용 승용차 등록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관리 항목으로 등록해 놓아야지 차후에 여러분이 요 자료를 갖다가 그 아까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화면 해놓은 거 있었죠? 걔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얘도 이자가 사용하는 방법 계정 처리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계정 과목과 저교를 등록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포기하고 싶은 분 너무 어려워서 없어요? 여기 보고서 이렇게 등록하라면 등록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거 다 시험 문제예요. 지금 여지껏 입력했던 게. 근데 보라는 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이거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 점수들은 여러분이 다 깔 수 있는 항목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52페이지까지 지금 입력했던 자료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답니다. 입력했던 설명들 보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남아있는 시간에 앞에 입력했던 자료들 교재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